올해 초 야심차게 구입한 책 한 권. 혹시 책상 한 구석에 그냥 널브러져 있진 않나요? 근데 요즘 SNS에서는 아주 두꺼운 책, 일명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책을 정복하는 챌린지가 나름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책상 위 베개로 요긴하게 쓰이거나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여겨졌던 이 1000페이지짜리 거물들이 최근 들어 격파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두꺼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유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작가와 나, 단 둘만 남는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러너들이 한계점을 넘었을 때 느낀다는 러너스 하이처럼 독서를 하다 보면 지적인 도파민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상태, 리더스 하이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리더스 하이에 도달하기에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리더스 하이에 더해서 음악으로 충만해지는 뮤직 하이까지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벽돌처럼 쌓이면 우리 기분도 하이. 새해 계획 중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AI 시대에 책 한 권 온전히 읽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책 한 권을 단 몇 분 만에 요약해주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독서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됐다니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책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책을 넘길 때 감촉이라든지 종이책 특유의 향기,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어우러져서 독서의 기억을 완성하곤 하는데 가끔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혹시 벽돌책 격파를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독서 완주하시고요.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벽돌 깨기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잠깐 봐볼게요. 2517님이요. 미디님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빠서 프리스타일 못 찾아왔는데 그래도 승진을 했습니다. 바쁘게 지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2517님 네 너무 축하드려요. 야 승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시면서 미래의 프리스타일 못 찾아오신 보람이 있네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좀 더 뵐 수 있을까요? 아무튼간 앞으로도 우리 2517님 앞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6629님 문자 봐볼게요.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이 있는데요. 먼 곳에서 하고 요즘 날도 추우니까 애들은 두고 저 혼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기뻐서 웃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 시어머니께 떳떳하게 애 맡기고 다녀오겠습니다. 기차역에서 혼자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왜 혼자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설렐까요? 6629님 그동안 육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를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시어머님도 이런 날은 완전히 공감하시면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8362님, 아빠가 보고 싶어서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빠께서 살아계실 땐 참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사랑이라는 걸요. 맞아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 같죠. 아예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예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태가 그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을 많이 미워했던 만큼 사실 많이 사랑하셨고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네. 아버님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 8362님 보면서 아,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랑이 지금 이 안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723님이 이 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신청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더니 번아웃이 왔어요. 나른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이 세계가 부릅니다. 낭만, 젊음, 사랑. 2685님, 입춘도 지났으니 이제 곧 봄은 오겠죠? 올해 봄에는 예쁜 옷 많이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새소년의 난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곧 봄 오겠죠. 예, 짧겠지만 올 것입니다. 아우, 예, 다음 내일부터 또 다시 날 풀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자고요.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284님, 제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저처럼 아프기 싫다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얄미운 게 우리 아내의 매력이에요. 이 매력은 질리지를 않네요. 아, 참. 꼭 그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아내분. 근데요, 솔직한 게 때로는 얄밉지만 이게 큰 미덕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정말 솔직하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질리지 않는 매력의 아내분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1894님 문자 봐볼게요. 아들의 친구들이 1명, 2명 이사를 갑니다. 저희 동네가 흔히들 말하는 학군지는 아니거든요. 다들 공부하기 좋은 동네로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저도 정든 이웃을 떠나보내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정이 들었던 친구, 정이 들었던 사람이 떠나는 거는 진짜 마음 아프죠. 그렇게 마음 맞고 정든 사람 만나기도, 정이 생기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또 그만큼 새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겠죠. 네. 자, 다음 6280님 문자 봐볼게요. 미디 사우나 다녀와서 듣고 있습니다. 아우, 개운하시겠어요. 이 좋은 걸 그동안 잊고 지냈다니. 억울한 마음까지 듣네요. 크크크. 아, 그러셨어요? 네, 요즘엔 K 열풍이니 머지않아 외국인들도 사우나 하러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우나가 너무 좋았다는 거구나. 저는 미료의 프리스타일을 그동안 잊고 지냈다는 줄 아시고. 사우나 너무 좋죠. 근데 해외에도 그 사우나 비슷한 거 있을걸요? 예, 그들의 문화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그래도 거기랑 K 사우나는 조금 다르니까요. K 사우나도 또 이렇게 K 열풍을 타고 좀 인기가 생기면 좋겠네요. 1436님이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신청합니다. 사는 게 힘들 때면 이 노래 들어요. 바람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제가 가진 고민이 작게 느껴지거든요 하셨고요. 2554님, 아내를 위해 신청합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주는 다양한 매력에 빠지는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도망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출근으로부터? 사랑하지만 가끔은 믿기도 한 가족으로부터? 일요일 오후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곡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선우정아고요. 2019년에 발표한 선우정아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선우정아 씨가 남편과 부부싸움 한 직후에 강원도로 도망가듯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쉬운 곡처럼 들리지만 진성과 가성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선우정아 씨는 자신만의 내공으로 도망가자를 부르며 진한 여운을 남겨줬는데요. 이 곡을 김범수, 정승환, 로이킴 등 많은 뮤지션이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전한 가수의 음원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엠플라잉의 메인 보컬 유해승 씨입니다. 유해승 씨는 꾸준히 솔로곡도 발표하면서 보컬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도망가자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유해승 씨만의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이 노래와 잘 어우러지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곡의 분위기를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잘 소화해서 듣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유해승이 부른 도망가자. 이번에는 남자들의 영원한 노래방 애창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지의 응급실인데요. 가끔 드라마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OST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에 아주 적합한 예가 바로 이지의 응급실인 것 같아요. 2005년에 방영된 쾌걸춘향의 OST였고요. 밴드 이지의 대표곡인데요. 실연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과 또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대중적인 멜로디로 이 노래방 애창곡 10위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컬 오진성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역시 매우 인상적인 곡인데요. 이 이지의 응급실 역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는데 그런데 이 뮤지션도 했네 이런 분도 계세요. 바로 빅나리입니다. 빅나리는 싱잉랩을 주로 부르는 뮤지션인데 미성의 목소리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5년 한 음악 예능에 출연하면서 응급실을 불렀는데요. 원곡의 애절함은 유지하면서 원곡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게 편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미성의 목소리도 그대로 살렸죠. 자, 두 곡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지의 응급실 그리고 빅나리가 부른 응급실. 리스너들의 음악여행에 멋진 이정표를 세워드릴게요. 미료픽 아티스트.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가요계 최고의 여성 솔로 가수이자 엔터테이너. 그녀의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네, 이효리 씨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솔로 가수로 성공하고 또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탑을 찍었죠. 그리고 숱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온 국민의 눈도장까지 찍었던 이효리 씨.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요가 학원까지 차릴 정도로 요가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데요. 자, 이 팔색조 엔터테이너 이효리 씨가 최근 신곡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 이효리 씨 히트곡 쭉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좋죠? 예. 자, 이효리 씨는 1998년 4인조 걸그룹 핑클의 멤버로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핑클보다 앞서 데뷔한 베이비복스, SES 등과 함께 1세대 걸그룹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SES랑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었는데 SES가 요정 이미지를 표방했다면 핑클은 옆집 소녀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했습니다. 그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를 이효리 씨가 잘 소화해냈고요. 특히 매력적인 눈웃음은 문 남성들의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었죠. 네, 여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핑클 시절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2003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데뷔곡 10미닛 기억하시죠? 10미닛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핑클 때와는 좀 다른 섹시한 이미지 그리고 더불어서 걸크러쉬 여성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노랫말로 승부를 했고요. 또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김완선, 90년대 엄정화, 2000년대 이효리로 이어지는 이 여성 솔로 댄스 가수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했는데요. 김완선 씨는 춤 그리고 엄정화 씨는 연기에 특화됐는데 이효리 씨는 이 두 개에 더해서 예능까지 접수하면서 2000년대 최고의 스타로 올라설 수 있었고요. 또 앨범을 내놓는 족족 히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하면 역시 예능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다른 가수들과 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쟁반 노래방 기억하시죠? 쟁반 노래방에서 보여줬던 순발력, 재치, 입담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또 패밀리가 떴다에서도 그 친화력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들 덕분에 이제 대중들의 큰 호감을 살 수 있었죠. 이런 매력 덕분에 이효리 씨는 연예 대상을 수상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효리 씨가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또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한편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와 결혼을 하셨잖아요.
또 그 이후에 함께 히트시킨 효린의 민박도 기억이 나고요. 캠핑클럽에서 핑클 멤버들과 떠났던 여행은 오랜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겨줬었죠. 그 시절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고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팬들도 함께 늙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효리 씨의 솔로 히트곡들 들어볼까 하는데요. 10미닛, 개차, 그리고 추리추리뱅뱅까지 듣겠습니다. 이효리 씨는 1집부터 4집까지 화제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사로잡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위기가 닥쳐왔으니 그거는 바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2010년 발표한 4집에서 무려 5곡의 표절곡이 터져 나왔거든요. 비록 이효리 씨 본인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들은 아니었지만 앨범의 프로듀서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활동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효리 씨는 음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발매한 5집에서는 작사 작곡에 더 활발히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효리 씨 최초의 작사 작곡 노래 미스 코리아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6집에서는 거의 모든 곡의 작사 작곡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에 내놓은 신곡 마음 얼음처럼 단단하게 같은 경우에는 작사가 박창학 씨의 활동 35주년을 조명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 이효리 씨 본인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아주 딥한 감성의 발라드니까요. 이효리 씨의 새로운 모습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강추해드립니다. 마음 얼음처럼 단단하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스 코리아까지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김장훈 씨입니다. 김장훈 씨는 참 많은 별명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공연의 신, 기부천사, MZ세대에게는 습튼훈이라는 애칭으로 더 친숙해졌고요. 또 이 밖에도 사업가, 너튜버 등등 60을 넘긴 나이에도 아주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터팬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던 김장훈 씨가 벌써 환갑을 넘기셨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알고 봤더니 올해로 데뷔 35주년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사실 김장훈 씨는 그 긴 시간 동안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 문화의 큰 획을 그은 엔터테이너로 성장해 왔잖아요. 전성기 때 콘서트 열면 무조건 솔드아웃을 기록할 정도로 티켓 파워가 대단했고요. 여기에 발라드부터 락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특유의 허스키 보이스, 또 무대 위에서 절대 몸을 사리지 않는 발차기 퍼포먼스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김장훈 씨만의 시그니처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김장훈 씨의 보이스 컬러와 가창력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안타까웠지만 이걸 또 특유의 긍정 캐릭터로 승화시켜서 MZ세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나눔 철학까지 받쳐준 덕분에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 제목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김장훈 씨가 이제 기부를 그만두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노래 역시 아주 훈훈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가질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것. 우리가 가진 건 나눌수록 더 커져가는 것. 언제든 우린 부자. 이런 가사인데요. 기부천사 김장훈 씨가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니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장훈 씨가 대중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기 바라면서 신곡 부자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바보, 허니까지 이어 듣겠습니다.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제로베이스 원입니다. 5세대 아이돌 중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9명의 소년들 제로베이스 원, 줄여서 제배원이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배원은 2023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이후에 데뷔와 동시에 밀리언셀러에 올랐고요. 각종 시상식까지 휩쓸면서 K-팝 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퍼포먼스가 제배원을 다른 팀과 차별화시키는 개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내놓는 앨범마다 자신들의 서사를 음악에 잘 녹여내면서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량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온 재배원이 이번 신곡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신곡 제목은 러브포칼립스. 사랑, 러브와 종말,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그룹이 부르는 웅장한 사랑 노래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하면서 제로베이스 원의 신곡 러브포칼립스 그리고 닥터 블루까지 띄워드릴게요.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마지막 곡으로 청하의 Stay Tonight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르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